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부녀회장 행동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결혼을 좀 특이하게 한 케이스예요. 어렸을 때부터 소꿉친구인 동갑내기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태어난 동네에서 자라면서 이사 한 번 없이 살아왔어요. 대학도 근처로 둘 다 다녔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양가 아버님들께서는 반 존댓말을 할 정도로 친하셨고 장난삼아 하셨던 약혼 문제로 결국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거고요. 당연히 결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딸 아들 바꾼 것처럼 너무 편하게들 대해주셨습니다. 20년을 넘게 서로를 알아오다 보니 정말 허물없이 잘 지내게 되더라고요. 어른들부터 우선 친하시다 보니 말이에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처가댁과 친가는 현재 같은 아파트 한 동을 사이에 두고 사돈이자 가족이자 이웃사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날 흔히들 겪는 시댁을 먼저 가냐 친정을 먼저 가냐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이 한 집에 모여서 TV도 보고 송편도 빚고 만두도 먹고 하고 있어요. 혼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시댁살이, 김장, 명절 음식 등등 골치 아픈 문제는 죄다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나 저희 아버지나 동네에서 다른 여자랑 말만 잘못 섞어도 제보가 되는지라 항상 행동거지는 예전부터 조심해야 했죠. 저희 집은 현재 지방에 모여 살고 있지만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아버지가 갖고 계시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시내 5층짜리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실 만큼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가 사두셨던 땅값이 7배나 뛰었고 그와 동시에 아버지 사업도 대박이 났거든요. 처가댁은 딸만 둘에 장모님은 전업주부셨고 장인어른은 바로 옆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아파트가 준공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저희 집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처가댁이 들어왔어요. 아마도 결혼 얘기가 기정사실화되니 장인어른께서 큰맘 먹고 이사하신 것 같았어요. 저희 아파트엔 주말마다 단지 내에 장이 섭니다. 바베큐나 치킨 같은 것도 팔고 건강식품이나 칼갈이 아저씨도 들어와 있죠. 그런데 최근에 아파트 부녀회장이 바뀌었거든요. 저야 그런데 관심이 없다 보니 몰랐는데 아버지한테 전해 듣고 알았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장사꾼들은 보통 아파트 동대표나 부녀회장 영업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부녀회장이 장사꾼들에게 뒷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발각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삥땅을 쳤대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뒷돈 받은 장사꾼과 불륜까지 이어져 결국엔 상간소송에 이혼소송까지 겪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당장 쫓아가서 요절을 냈다고 하셨어요. 부녀회장이 무슨 정치인이냐며 따지시다가 결국엔 직접 동대표와 전 세대를 돌아다니시다 부녀회장을 끌어내리셨대요. 그리고 소송에 주민들 시선에 못 이겨 아파트를 결국 떠났고요. 그때 저는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안실에서는 부녀회장 나가라고 방송까지 해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성격이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싫어하시고 남한테 막대하는 걸 안 좋아하시긴 하시는데 딱 한 가지, 상대방이 사기를 치거나 개소리를 하면 불의를 못 참으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아니셨던 거죠. 그 후 한 달 전에 저희 아파트로 이사온 아주머니가 부녀회장으로 선출되게 되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다른 데서 이미 10년 넘게 부녀회장 경험이 있다는 점이 사람들한테 신뢰를 준 모양이었고요. 한번 그런 일을 겪고 나니 다들 엄청 신중하게 뽑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실 고작 아파트 대표를 선출하는 일인데 뭘 이렇게 다들 호들갑인가 싶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나름 후보마다 공약도 있고 무엇보다 재산이 얼만지 사회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다 따지더라고요. 제가 아직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눈길은 안 갔습니다. 그렇게 새 부녀회장이 선출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부녀회장의 첫 입주회의가 있던 주말이었는데 그날 저희 엄마와 아내가 목욕탕에 간다며 입주자 회의는 아버지와 저더러 대신 참석을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입주민 회관에 들어가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참석을 했죠.
부녀회장은 취임 인사를 간단하게 마친 뒤 여느 때랑 마찬가지로 단지 내 건의사항과 주차 문제 같은 얘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참을 지루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부녀회장이 마지막으로 나와 건의사항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녀회장 말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뒤집어지셨고요. 저희 아파트 옆에는 장인어른이 교직으로 계신 초등학교가 있고 주변에 소형 아파트와 주공 아파트 단지가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녀회장이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못 사는 주공 아파트 아이들이 저희 아파트 아이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졸지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며 정신 나간 거 아니냐며 난리가 났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아버지도 눈빛이 달라지셨죠. 그런데 웃긴 건 부녀회장 말이 아니었어요. 회의에 참석한 입주민 절반 이상이 가난한 애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면 격이 떨어진다며 동의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성질이 났는데 저희 아버진 오죽하셨겠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부녀회장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뺏으셨어요. 아버지는 저는 그래도 여지껏 이 아파트 살면서 우리 아파트만큼 정이 많은 주민들이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생각이 좀 달라지겠군요. 혹시 여기 전월세 말고 자기 집이신 분 손 좀 들어보실래요? 라고 말하자 부녀회장 말에 동의를 한 주민들이 대부분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는 그럼 이분들 중에 자기 집이 40평 이상 되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거기에 절반이 또 손을 들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물으시더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대출 없이 아파트 매매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니 부녀회장의 손은 당연히 내려갔고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겁니다. 딱 한 분, 저희 아버지만 손을 계속 들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다소 화가 난 목소리로 다시 말씀하셨죠. 아니 꼴랑 6억도 안 되는 아파트 살 현금도 없어서 대출받아 다들 살고 있는 주제에 지금 돈으로 애들 귀천을 따지고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라는 작자들이 그따위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애들이 바르게 크겠냐고요. 제가 여기 아파트 입주한 지 3년 됐습니다. 부녀회장님, 지금 하신 말씀이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믿어주는 입주민들에게 더군다나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왜 그따위 막말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부녀회장을 잘못 뽑은 건가요? 아버지께서는 막 쏴대듯이 말씀을 하셨고 부녀회장을 포함한 손을 들었던 아파트 입주민들은 얼굴이 빨개진 채로 다들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결국 아버진 더 이상 격 떨어져서 같이 못 있겠다며 조만간 이사 준비를 하겠다고 소리치고선 나가셨어요. 저는 아버지 말씀에 속이 뻥 뚫린 기분이었고요. 뉴스에서만 보던 엄마들 치맛바람이 현실에서 벌어지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한편으론 앞으로 생길 저희 아이도 이런 정신 빠진 얘기를 들으며 여기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걱정이 무척 되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엄마와 아내에게 바로 얘기해줬어요. 그러자 엄마와 아내도 그 부녀회장이 좀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부녀회장 나이가 50이 넘어 보였는데 유독 애들 학교 문제로 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고 아버지께선 그 부녀회장 뒤를 캐기 시작하셨어요. 이럴 때 보면 참 저희 아버지는 영화 보안관이 생각날 정도로 한 가지에 집착하시며 한 우물만 파십니다. 그게 아들인 제가 봐도 무서울 정도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아버지는 부녀회장 뒤를 알아보셨고 제가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 주민들이 죄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플랜카드를 걸고 있길래 아버지에게 물어보니 왜 새로운 부녀회장이 입주회의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지 그때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부녀회장 아들이 제 또래인데 저희 동네에서 제법 큰 학원을 차렸더나 봐요. 자기네들 아파트 이사 오면서 엄마가 아파트 부녀회장이 되자 근처 상가로 학원 계약도 한 거고요.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왔더군요. 처음 그 얘기를 듣는데 웃음이 얼마나 나던지 소름도 돋았지만 그걸 그렇게까지
굳이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계획이란 게 뻔하죠. 부녀회장이 만약 되지 못했더라도 아들이 학원을 차렸을 거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학생을 둔 부모에게 접근을 했을 거고, 그 부모들에게 영업을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겠죠. 그런데 부녀회장까지 되었기 때문에 영업이 더 쉬워졌을 거고요.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부녀회장 되던 날 집에서 춤을 췄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시곤 또다시 동대표와 부녀회장 집을 수시로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녀회장이 얼마나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얼굴을 비출 생각도 안 하길래 급기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녁마다 시위를 하셨다고 해요. 부녀회장 물러가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부녀회장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적이었습니다. 시위를 하고 차에 침을 뱉어도 시종일관 얼굴 하나 안 변합니다. 마트에서 만나도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요. 대놓고 쌍욕을 하는 입주민들에게도 항상 웃으며 대합니다. 저도 장모님을 따라 마트를 갔다가 몇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건지 기회가 돼서 배울 수 있다면 배우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입으로 존경스럽기까지 하다고 말씀하셨을 정도니까요. 어쨌든 저희는 시끄러운 아파트를 계속 살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계속 아파트가 시끄러워질 것 같고요. 지금은 아버지도 지치셨는지 어제는 벼룩시장을 놓고 이삿짐 센터 가격을 비교해 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연거리도 되진 않지만